여기 신비한 지식에 온 너를 조용히 맞이할게. 오늘은 시작부터 묻고 싶어. 너는 가끔 아무 일도 없는데 정수리 쪽이 멍해지거나 머리 위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아니면 반대로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머리 꼭대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너는 보통 어떻게 해? 더 생각하려고 하지?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버티려고 하고 더 위로 끌어올리려고 해.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머리가 답답한데 머리로 더 밀어붙이면 더 막히는 느낌이 든다는 것. 오늘은 그 반대로 가보자. 정수리. 사하스라라 사람들이 신비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을 위에서 열겠다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오히려 아래 단전으로 내려가서 열어보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미신처럼 만들지 않을 거야. 너의 몸이 납득할 수 있게 신경계와 호흡의 원리로도 설명해 볼 거야.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강의하진 않겠어. 너는 이미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들으며 살아왔잖아. 오늘은 너의 몸이 먼저 알아차리게 해보자. 먼저 아주 짧게 우리 채널 이야기를 할게. 신비한 지식은 거창한 기적을 팔지 않아. 대신 너의 하루에 붙일 수 있는 작고 안전한 실천을 오래된 상징과 현대의 이해 사이에서 조용히 엮어주는 곳이야. 너는 믿으라고 강요받지 않을 거고 다만 한번 느껴보면 된다. 그게 이 채널의 방식이야.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 왜 사람들은 정수리를 말할 때 뭔가 위로 열린다고 느낄까? 그리고 왜 그 열쇠가 하필 배에 있다고 말할까? 이건 단지 전통의 은유가 아니라 너의 몸 구조와도 연결될 수 있어. 숨이 어디에서 움직이느냐가 너의 주의와 긴장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를 바꾸기 때문이야. 너도 알 거야. 불안할 때 숨이 어떻게 되는지.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가늘게 들썩여 목이 답답해지고 턱이 뻣뻣해지고 혀가 입천장에 딱 붙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 이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몸이 경계 모드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 몸은 위험을 대비하려고 빨라지고 가벼워지거든. 문제는 그 모드가 너무 오래 지속된다는 거야. 하루 종일, 몇 년 동안. 그러면 머리는 늘 과열된 상태가 되고 정수리는 맑아지기보다 뭉쳐버려. 여기서 단전호흡이 등장해. 단전호흡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배에 힘을 주고 크게 들이마시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핵심은 힘이 아니라 자리야. 숨이 내려갈 자리를 내어주는 것. 너의 몸 안에는 횡격막이라는 넓은 근육이 있어. 숨을 들이쉴 때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폐가 아래로 넓어지면서 배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와. 그래서 단전 호흡은 배를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복부가 긴장을 풀어주는 호흡이야. 이걸 너의 일상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 가슴으로 숨 쉬지 말고 배가 숨을 받아주게 하자. 너는 지금까지 늘 위에서 버텼어. 오늘은 아래가 받쳐주게 하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과학이 조금 들어온다. 네가 숨을 배로 내려보내고 특히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만들면 몸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기 쉬워져. 우리는 이걸 부교감 신경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많은 경우 길고 부드러운 날숨은 심장 리듬과 긴장감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 다시 말해, 너의 몸이 안전해지면 머리는 덜 과열되고 정수리 쪽 감각도 덜 뭉친다. 이것이 위가 열리는 느낌이 아래에서 시작된다는 말의 현실적인 바탕이야. 하지만 여기서 너는 또 묻게 될 거야. 정수리에 사하스라라가 열린다는 게 대체 뭐야? 뭔가 빛이 보이고 그런 거야? 아니야.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말하는 사하스라라는 이상한 능력이 아니라 너의 주의가 맑아지고 넓어지면서 머리의 과열감이 가라앉는 상태에 더 가까워 생각이 덜 폭주하고 눈의 초점이 부드러워지고 소리가 조금 덜 공격적으로 들리고 마음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게 되는 상태.
그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열림이야. 자, 지금 너는 아직 믿지 않아도 돼. 대신 바로 한번 해보자. 딱 60초. 이건 긴 훈련이 아니라 내 몸이 방향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작은 신호야. 지금 앉아있든 서있든 괜찮아. 다만 어깨를 조금 내려놔. 턱도 살짝 풀어. 그리고 손바닥을 배 위에 얹어봐. 배꼽 아래쪽. 단전이라고 부르는 그 주변이면 더 좋아. 좋아? 이제 들숨은 그냥 편하게 들어와도 돼. 억지로 많이 마시지 마. 그리고 날숨을 할 때 아주 조금 더 길게 내쉬어봐. 후 하고 길게. 그때 배는 힘으로 꺼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 다시 들숨. 다시 날숨은 조금 길게. 너는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고 있어야 해. 60초가 길게 느껴지면 3번만 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야. 방향이야. 그리고 이제 묻고 싶어. 지금 너의 눈이 아까보다 조금 덜 날카롭지 않아. 정수리 근처가 꽉 찬 느낌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았어. 혹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져도 괜찮아. 변화가 느리게 오는 몸도 있어. 중요한 건 너는 이미 정답을 찾으려고 머리를 더 쓰지 않았다는 거야. 대신 몸쪽에서 길을 열려고 했어. 이 시도가 바로 출발점이야. 여기서 너에게 아주 솔직한 경고도 하나 할게. 만약 숨을 하다가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면 즉시 멈춰. 그건 신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들이마신 신호일 수 있어. 우리는 신비를 빌리지만 안전을 먼저 둔다. 너는 무조건 편안한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해. 이제 첫 번째 핵심을 너의 말로 정리해보자. 정수리를 열려고 애쓰기보다 단전을 안정시키면 위가 달라질 수 있다. 너의 몸은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가 받쳐주면 위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구조다. 여기서부터 더 흥미로운 일이 시작돼. 많은 사람은 단전 호흡을 조금만 해도 어느 순간 목이 편해지고 턱이 풀리면서 머리 위가 맑아지는 느낌을 말해. 어떤 사람은 정수리 주변이 따뜻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텅 빈 듯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해. 이건 단지 상상이 아니라 긴장 패턴이 바뀌면서 감각의 중심이 이동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 그런데 너는 아마 이렇게도 느낄 거야. 잠깐 좋아졌는데 금방 다시 올라오네. 맞아. 그래서 다음 흐름에서는 왜 그 맑음이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길을 막는지, 특히 목과 날숨,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려는 습관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너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가 보자. 지금 너는 이미 한 가지를 했다. 머리로 해결하려던 문제를 배로 한번 바꿔봤다. 그 한 번이 너의 신경계를 살짝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생각보다 오래 너를 도울 수도 있어. 네가 방금 단전으로 숨을 내려보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아주 미세했을 수도 있고 별거 없는데 였을 수도 있어. 괜찮아.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야. 머리의 답답함을 머리로 밀어붙이지 않고 배로 길을 내보려 했다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큰 전환이거든. 그런데 너도 느꼈을 거야. 어떤 날은 단전 호흡이 조금만 해도 머리 위가 맑아지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날은 오히려 더 답답해지기도 하지. 왜 그럴까? 너는 아마 여기서부터 진짜 궁금해질 거야. 사하스라라라는 이름이 주는 신비함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진짜인지, 혹시 착각인지, 아니면 위험한 건 아닌지, 오늘은 그 지점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볼게. 먼저 너에게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줄게. 정수리의 열림은 위에서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아래에서 막힘이 풀리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막고 있던 문턱을 하나씩 낮추는 거야. 그리고 그 문턱은 대부분 목과 날숨에 있어. 너도 알 거야. 감정이 올라오면 목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서운할 때, 화날 때, 급할 때, 억울할 때 숨은 목에서 걸리고, 말은 빨라지고, 어깨는 올라가고, 가슴은 좁아져. 그때 정수리 쪽이 뻐근하거나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많아.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아주 생리적인 연결일 가능성이 커. 몸이 경계 모드로 들어가면 호흡은 짧아지고 보조 호흡근이 개입하고 목 주변이 긴장하면서 머리 쪽 감각이 거칠어지거든.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30%쯤만 얹어볼게. 네가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몸은 종종 이완 방향으로 기울기 쉬워. 흔히 미주신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돼. 중요한 건 긴 날숨이 몸에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내려놓을 때라는 신호를 보내기 쉽다는 점이야. 이때 심장 박동의 리듬도 호흡과 함께 미세하게 변하고 그 변화가 누적되면 긴장이 풀리는 쪽으로 흐를 수 있어. 즉, 사스라라를 열겠다고 머리를 들이밀기보다 날숨을 부드럽게 길게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인 열쇠가 된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또 실수하기 쉽다. 아, 그럼 길게 내쉬면 되겠네 하면서 갑자기 숨을 길게, 크게, 열심히 내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목이 더 조여. 왜냐하면 목은 힘을 주는 순간 다시 개입하려고 하거든. 그러니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이야. 날숨을 길게 하되 목을 쓰지 말고 아주 얇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라.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간단한 장치가 하나 있어. 너의 입술이야. 지금 너는 입술을 아주 살짝만 오므려봐. 정말 아주 조금. 휘파람 불기 직전처럼. 그리고 후 하고 내쉬어. 이 작은 저항이 왜 도움이 되냐면 숨이 급하게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고 목이 불필요하게 힘을 쓰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야. 그 결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너의 가슴과 목은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네 하고 한 발 물러나게 돼. 지금 바로 40초만 해보자. 너는 자세를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어. 그럴수록 긴장만 늘어. 그냥 앉아서 어깨를 내려놓고 배에 손을 얹어. 들이쉬는 숨은 3 정도, 내쉬는 숨은 5 정도. 그리고 내쉴 때만 입술을 아주 살짝 오므린다. 배는 힘으로 당기지 말고 조용히 돌아온다. 딱 3번만. 어때? 많은 사람은 여기서 머리가 맑아졌다가 아니라 먼저 목이 편하다 혹은 눈이 덜 뻑뻑하다를 느껴. 그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문턱이 목이니까. 목이 풀리면 머리 위 감각은 그 다음에 따라오거든. 그래서 너는 결과를 서두르지 않아도 돼. 목이 풀리는 것이 곧 위로 가는 길이 정리되는 신호일 수 있어. 이제 3번째 포인트로 이어가자. 너는 아마 이런 경험도 했을 거야. 단전 호흡을 하다가 갑자기 정수리 쪽이 간질간질하거나 머리 위가 뜨겁다거나 어떤 날은 이마가 확 열리는 느낌이 오기도 해.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흥분해서 그 감각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무서워서 멈추는 사람. 둘 다 자연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간길을 선택해야 해. 붙잡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해석하지 않는 채로 관찰하고 다시 단전으로 돌아오는 길. 왜냐하면 감각은 늘 변하고 해석은 늘 과장되기 쉬우니까. 네가 느끼는 정수리의 가벼움은 실제로는 긴장이 풀리면서 혈류의 느낌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고 뇌가 주의를 재배치하면서 머리의 압박감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어. 무엇이든 가능해. 중요한 건 너의 몸이 더 편안해지는 쪽이어야 한다는 거야. 만약 감각이 강해질수록 불안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 그건 열림이 아니라 과각성일 수 있어. 그때는 무조건 낮춰야 해. 단전으로, 날숨으로, 부드러움으로. 여기서 너에게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질게. 너는 숨을 들이마실 때 혹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너의 들숨은 커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긴장하고 머리가 다시 뜨거워질 가능성이 커. 그래서 우리는 들숨을 과하게 다루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 너는 들이마심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쉬는 숨을 다듬는 사람이 되는 게 좋다. 그게 안전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이야. 자, 이제 네 번째 포인트. 이건 사스라라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놓쳐. 정수리의 열림은 보통 시선과 함께 온다. 너는 불안하면 시선이 좁아져. 화면의 글자만, 한 점만, 상대의 표정만 붙잡지. 시선이 좁아지면 호흡도 좁아지고, 호흡이 좁아지면 머리도 더 좁아진다. 반대로 시선을 조금 넓히면 숨도 아래로 내려가기 쉬워져. 마치 몸이 주변을 확인했으니 이제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자. 너는 숨을 배로 내려보내면서 동시에 시야를 넓게 써보는 거야. 지금 화면을 보고 있다면 화면만 보지 말고 화면의 가장자리, 방의 벽, 창문 쪽의 빛까지 같이 느껴봐. 한 점에 꽂히지 말고 주변까지 함께 포함해. 그 상태에서 날숨을 조금 길게 내쉬는 거야. 이걸 몇 번만 해도 머리 위가 덜 쥐어짜이는 느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 만약 너에게 그런 변화가 온다면 그건 신비한 선물이 아니라 너의 신경계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 있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너의 혀가 굳으면 턱이 굳고, 턱이 굳으면 목이 굳고, 목이 굳으면 숨이 올라가. 그리고 그 다음이 머리의 답답함이야. 그러니 연습할 때 혀끝을 입천장에 딱 붙여서 힘을 주지 말고 혀를 바닥에 조용히 놓는 느낌으로 풀어줘. 입안의 긴장이 풀리면 목도 풀리고 그 상태에서 날숨이 길어지면 머리 위의 감각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어. 이쯤이면 너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결국 사스라라는 정수리에서 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긴장을 풀어서 내 주위를 맑게 만드는 거구나. 맞아. 적어도 우리가 오늘 다루는 방향에서는 그래.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 너는 분명히 조금 좋아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왜 오래 못 갈까? 왜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전혀 안 될까? 왜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어지럽거나 답답해질까?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해. 너는 너무 큰 호흡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다음 흐름에서는 단전 호흡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자주, 안전하게 일상에 붙이는 방식으로 바꿔볼 거야. 그리고 과호흡처럼 불편한 신호가 나타나는 이유도 너의 몸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줄게. 너는 이제부터 더 세게가 아니라 더 오래가는 쪽으로 가야 해.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 이해는 되는데 왜 나는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전혀 안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아주 정직해.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가 이미 몸의 신호를 듣기 시작했다는 증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점에서 자기 몸을 탓하거나 방법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거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어. 오늘 이 흐름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것이야. 단전 호흡이 잘 안 되는 날은 네가 못해서가 아니라 네 몸이 이미 많이 애쓰고 있는 날일 가능성이 크다. 몸이 지쳐 있을수록 숨은 말을 아끼려고 해. 그날의 숨은 깊이가 아니라 보호를 선택해.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래도 해야지라고 밀어붙여.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겨.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숨은 산소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산화탄소, 즉 CO2와의 균형도 중요해. 숨을 너무 크게, 너무 자주 들이마시면 CO2가 과하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지러움, 손발 저림, 가슴 답답함 같은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 특히 예민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반응은 더 빨리 와. 그러니까 단전 호흡을 하다가 불편해졌다면
그건 잘못된 영적 반응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한 생리적 신호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5번째 핵심이 여기서 나온다. 단전 호흡은 깊이를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범위를 줄이는 기술이다.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내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해. 이제 너에게 아주 현실적인 전환을 하나 제안할게. 너는 더 이상 앉아서 10분 같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돼. 그건 젊은 사람에게나 맞는 방식일 수 있어. 너에게 필요한 건 짧고 자주 돌아오는 호흡이야. 나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 30초 단전 리셋.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물을 끓여놓고 서 있을 때,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 그때마다 딱 30초만 배에 숨을 내려보내는 거야. 들숨은 욕심내지 말고 날숨만 조금 길게. 딱 3번이면 충분해. 이걸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신기한 변화가 생겨. 어느 순간부터 너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 없이도 숨이 자동으로 배 쪽을 찾기 시작해.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사하스라라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정수리의 맑음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기본 상태에 가까워지기 시작해. 머리가 덜 붐비고 반응이 한 박자 느려지고 말이 조금 덜 날카로워져.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변화야. 6번째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자. 정수리 감각은 사실 집중이 아니라 확장과 연결되어 있어. 너는 불안할 때 어떻게 돼? 시선이 한 점에 박혀. 화면의 글자 하나, 상대의 말 한마디, 과거의 기억 한 장면. 시선이 좁아질수록 숨도 좁아지고 머리는 더 답답해진다. 반대로 시선을 넓히면 숨은 아래로 내려가기 쉬워져.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 숨을 배로 내려보내면서 일부러 한 점을 응시하지 말고 주변까지 함께 느껴봐. 화면만 보지 말고 화면의 테두리, 방의 공기, 빛의 방향까지 같이 인식해. 이때 날숨을 길게 내쉬면 머리 위가 열리는 느낌이 아니라 풀리는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게 중요해. 열림보다 풀림, 자극보다 안정. 여기서 또 하나의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 바로 혀야. 혀가 긴장하면 턱이 긴장하고, 턱이 긴장하면 목이 긴장해. 그리고 그 다음은 항상 숨이 올라가고 머리가 답답해지는 순서야. 그러니까 연습할 때 혀를 입천장에 힘주어 붙이지 말고 입바닥에 툭 내려놓는 느낌으로 풀어줘. 이 작은 변화가 날숨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이제 너는 스스로 느끼기 시작할 거야. 아, 정수리라는 건 위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구나. 맞아. 위는 결과야. 아래와 가운데 배, 목, 날숨. 시선이 정리되면 위는 따라온다. 그게 몸의 순서야.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 너는 아마 밤이 되면 다시 묻게 될 거야. 왜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머리가 더 또렷해지고 잠이 안 오지? 이건 사하스라라가 열려서가 아니라 몸이 각성된 채로 쉬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지막 흐름에서는 단전 호흡을 각성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 그리고 잠과 말하기, 감정 반응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어가 보자. 지금까지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 이제 남은 건 더 세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가는 거야. 그 부드러움이 생각보다 깊은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이제 너는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야. 정수리, 사하스라라라는 말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다고 막연한 환상도 아니라는 것. 위에서 무언가를 열어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몸을 정돈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상태라는 것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은 더 조용해야 해. 더 설명을 쌓기보다 너의 하루에 그대로 얹을 수 있는 흐름으로 마무리해보자. 먼저 너에게 아주 솔직한 말을 하나 할게. 사하스라라가 열렸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아.
대신 이런 변화가 온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게 된다. 사소한 일에 예전만큼 욱하지 않는다. 밤에 누웠을 때 생각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아도 다시 숨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작아 보여도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차이가 삶의 질을 크게 가른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은 이것이야. 사하스라라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다. 생각이 위로 치솟아도, 감정이 흔들려도 너는 다시 단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깊은 변화야. 이제 하루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아침에 눈을 뜰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부터 시작해. 오늘 할 일, 몸 상태, 걱정거리. 그때 네가 해야 할 건 생각을 막는 게 아니야. 대신 숨을 먼저 배로 내려보내는 거야.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3번만. 들숨은 짧게, 날숨은 조금 길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아. 지금은 급하지 않다. 이 한 문장이 신경계를 바꾸는데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 아침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음식보다 먼저 숨을 내려보내. 급하게 먹을수록 숨은 위로 올라가고 소화는 더딘다. 단전 호흡은 위장을 직접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소화를 방해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기술이야. 네가 편안해지면 몸은 제 일을 더 잘한다. 낮에는 자극이 많아. 뉴스, 전화, 가족 이야기, 병원 이야기, 돈 이야기. 이때마다 정수리를 신경 쓰지 마. 그건 너무 멀어. 대신 아주 현실적인 행동 하나만 해. 자극이 끝난 직후 숨을 한 번 내쉰다. 그게 전부야. 전화를 끊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지 말고 후하고 내쉬어. 이 작은 멈춤이 쌓이면 머리 위는 점점 덜 과열된다. 그리고 말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지 말고 한 번 내쉬어. 그러면 말이 느려지고 목이 덜 긴장하고 상대의 말도 덜 공격적으로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숨이 늘 목에서 끊기기 때문이야. 말의 품격은 생각이 아니라 호흡에서 나온다. 이제 밤으로 가보자. 밤에 단전 호흡을 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맑아지려고 하는 거야. 밤에는 맑아질 필요 없어. 내려가야 해. 들숨을 키우지 말고 날숨만 길게. 혀는 힘 빼고 턱은 풀고 시선은 흐릿하게. 정수리에서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배가 따뜻해지는지만 느껴. 머리 위가 간질거리거나 또렷해지면 그건 열림이 아니라 각성일 수 있어. 그럴수록 더 아래로 돌아와.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어. 그날도 괜찮아. 사하스라라는 매번 체험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네가 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야. 감각이 없다고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그날은 몸이 조용히 쉬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어. 정수리를 특별한 목표로 쫓을지 아니면 단전을 집처럼 삼을지. 집이 안정되면 너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세상이 조금 넓어 보인다. 그 넓어짐이 바로 사하스라라가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야.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 하나만 할게. 이 연습을 해본 뒤 네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줘. 아주 사소해도 좋아. 숨이 편해졌다. 목이 덜 굳는다. 잠들기 쉬워졌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어떤 말도 괜찮아. 너의 경험은 다른 누군가에게 방향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영상이 너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으로 신비한 지식과 함께 해줘. 우리는 빠른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너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고 싶다. 오늘도 기억해. 숨은 언제나 네 편이다. 네가 내려갈수록 머리 위는 조용히 맑아진다.
그 맑음은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네 안에 있다.